예, 지난 시간에 파동의 간섭을 했고요. 간섭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회절할 차례인데, 파동의 간섭 어떻게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간섭? 보강 간섭, 그리고 상쇄 간섭 있었죠. 그래서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교과서 그림 3-4 151페이지 봅시다.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에 의한 경차, 그래서 S1이라는 지점에서 파동이 나가고요. S2라는 지점에서 파동이 나가게 되면 임의의 점 P1이나 P2 이런 부분에서 P1 같은 경우는 S1에서부터 마루, S2에서부터 마루, 그러니까 마루랑 마루가 만나면 마루랑 마루가 만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빨간 경차가 있는 이런 부분의 경우는. 그리고 P2점의 경우는요, S1으로부터 출발했던 건 골이고요. S1으로부터 출발했던 건 골이고, S2로부터 출발한 건 마루입니다. 그래서 마루랑 골이 만나보다 보니까 어떻게 상쇄 간섭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일반화 시켜보면 마루랑 마루가 만나는 곳은 항상 보강 간섭이다. 그래서 S1에서 T, S2에서 P까지의 간 길의 차이,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가 돼버리면 M = 0, 1, 2, 3, 4 이럴 땐 그 부분은 항상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S1에서 2, S1에서 P까지, S2에서 P까지 그 간 길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돼버리면, 다시 말하면 마루와 골이 만나는 점에서는 어떻게 된다?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동이 일어날 때 보면 진행되어 나가면 물결 이런 건 물결파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물결파가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이런 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부분에서 위에 빛이 비춰주게 되면 이런 위로 볼록한 부분의 경우는 마치 볼록 렌즈 효과와 같아서 빛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빛이 모아져서 어떤 부분이 밝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의 경우는 진행되어져 나가다가 빛이 퍼지겠죠. 마치 오목 렌즈처럼.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어둡다.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게 파동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래서 위아래로 반복을 되다 보니까 밝은 무늬였던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다시 말하면 이런 부분은 보강 간섭, 이런 부분도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의 경우는 제자리에서 멈춰 있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흔히 정상파에서 얘기하면 마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디 부분의 경우는 밝기 차이가 발생한다, 발기지 않다, 밝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요, 깜장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마루랑 마루, 골과 골,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이 만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흔히 뭐라고 하면 마디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루와 마루가 만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라인이고요. 이 깜장색 실선, 마루와 골이 만나는 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선 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요 교과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S1, S2에서 진동을 시켜놓고 위에서 찍어보면요, 요건 지금 정지 사진이기 때문에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밝은 무늬였던 어두운 무늬였던 그 부분의 경우는 계속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반복되겠지만, 지금 보면 여기에 이렇게 선가 있죠. 선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의 경우는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아니고요. 이 부분의 경우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뭐라고 하면 마디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디선의 개수를 가지고도요, 요 사이를 가지고 이제 파장을 가지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별도적으로 알아보면 되겠고요.
이제 151페이지 하단에 있는 파동의 해절을 봅니다. 파동 해절 보면 3-5와 같이 바다에서 육지로, 지금 보면 요 부분이 육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조그만 볼록 튀어나온 위에 바다에서 약간 위에 바위 같은 게 올라갔어요. 그럼 요쪽이 바다니까 바다에서 파도가 쳐져 오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따져보면 한번 그림을 그으면 이렇게 틈이 있고요.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도가 이렇게 쳐져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골이고 이 부분이 골이고. 그러면 여기 틈이 있기 때문에 여기 틈 파란색으로 표시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틈 사이 부분에 있는 파동은 그대로 진행되어져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진행되어져 나갈 거야. 그런데 요 뒤쪽 부분에 있는 요 부분의 경우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죠. 이 부분이 이제 섬이니까, 바위 같은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파동은 요 부분으로만 직진되어져 나가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틈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어떻게 되면 요 부분에선 이렇게, 요 부분에선 이렇게, 요 부분은 이렇게, 요 부분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쪽도 옆으로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파도가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좁은 틈을 빠져나올 때 틈 주위로 휘어지면서 퍼져 나가는 현상을, 그래서 파동은 진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그 모서리에서 휘어져 장애물 뒤쪽으로 전파되어져 나가는 형질이 있다. 이런 형질을 뭐라고 얘기한다? 회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해주는 이 부분을,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회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절이라는 건 왜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냐고 한다면, 파동의 회절은 하위헌스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과 같이 평면파가 슬릿을 지날 때, 슬릿이라는 건 뭐냐면 좁은 틈을 얘기합니다. 틈을 지날 때 파면 위의 모든 점은 전파원의 역할을 하여 구면파를 만들며 이 중 파면의 가장자리에 있는 점에서 만든 구면파가 장애물 뒤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을 만든다. 다시 말하면 틈을 지났을 때 요점, 파면의 모든 점은 하나의 구면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면파. 그래서 그 파면이 같은 점들을 연결하면 새로운 파면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가장자리 끝부분의 경우는 자신이 만든 파면을 이렇게 그리면 그냥 이 부분에서 그냥 퍼져 나가는, 직진은 다른 파동이랑 만나지 않으니까 혼자 만든 구면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여기에서 또 하면 또 이 부분, 요쪽으로 퍼져나갔으니까 또 이 부분, 그래서 옆으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회절의 원리를 얘기하면 하위헌스의 원리랑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요 회절이 일어날 때, 퍼져나갈 때 요 틈의 간격 그리고 파동의 길이, 파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림을 보게 되면 3-7에 슬릿 틈이 좁을 때랑 슬릿 틈이 넓을 때 있습니다. 근데 옆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보면 틈이 좁을 때 더 잘 퍼져나가고요. 슬릿 틈이 넓을 때 잘 안 나갑니다.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슬릿이 폭이 좁을수록 슬릿이 전파원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말하면 요 틈이 좁으면 슬릿 사이에 있는 파면의 전파원들이 하나에 가깝겠죠. 점 하나에 가까워질 겁니다. 점들이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표면이 같은 위상일 경우에 점점 겹쳐지는데 틈이 좁으면 하나의 전파원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구면파에 가깝게 더 넓게 퍼져나갑니다. 역으로 틈이 넓어버리면, 흘리폭이 넓어버리면 전파원 끝부분에, 이 가장자리 부분에 해당되는 전파원이 그 위상이 중복되는 개수가 점점 적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틈이 더 회절이 덜 일어나는 역할이고요. 또 하나, 파장이 길수록 그리고 파장이 짧을수록 그림을 보면 파장이 길면 더 옆으로 잘 퍼져나가고요. 파장이 짧으면 옆으로 잘 안 퍼져나갑니다. 이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것은 파장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슬릿의 틈이 좁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하위연스의 원리로 얘기하면 파동의 회절은 어떨수록 잘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냐면 틈이 좁을수록 이 틈이라는 건 뭐 슬릿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또 뭐하냐면 파장이 길수록 잘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회절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담벼락이 있습니다. 담벼락에서 사람이 있고요. 뒤쪽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빛을 쏘아줍니다. 프레쉬를 들고 빛을 쏴주면 빛은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담벼락 뒤에 있는 사람이 이 광원을 볼 수는 없어요. 빛이 날아가는 건 볼 수 있지만 광원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뒤편에 있는 사람한테 이 빛 잘 보이니? 라고 얘기하면 들립니다. 이건 왜냐라고 얘기하면 빛과 또 소리가 파장이 얘는 짧고요. 얘는 파장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깁니다. 파장이 길기니까 어떻게 돼? 틈이 뒤쪽으로 회절이 잘 일어나니까 더 많이 꺾여 나간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소리는 들리되 빛은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전자기파의 회전에서 AM, FM이 있습니다. AM이랑 FM이라고 얘기하는 건 흔히 라디오 주파수입니다. AM 그리고 크게 FM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명칭은 이렇습니다. AM이라고 얘기하면 Amplitude Modulation에서 진폭 변조고요. FM이라고 얘기하면 Frequency Modulation에서 주파수 변조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AM이랑 FM 라디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AM 방식이 있고요. FM 방식이 있는데 AM 방식은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보통 90에서 110MHz 용역대입니다. 이게 아니래요. 요거는 FM 방식입니다. FM 90MHz. 그래서 110MHz. 이거보다 좀 넓긴 해요. 89.1도 있고. 그 다음에 AM 라디오의 경우는 500kHz부터 1600kHz까지를 용역대를 사용합니다. 키로랑 메가라고 얘기하면 이게 10의 3승 정도 되니까 얘가 0.5MHz부터 얘는 1.6MHz 이렇게 되니까 크기 차이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러면 요 라디오 주파수 해당되니까 요건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의 속력 V는 F 람다라서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아지고요.
진동수가 작으면 파장이 깁니다. 얘네들은 다 광속으로 날아가거든요.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AM 라디오의 경우는 진동수가 낮아요. 진동수가 낮으니까 파장이 깁니다. 그래서 요 AM 라디오파의 경우는요, 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얕고요. FM 라디오의 경우는 진동수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러다 보니 파장은 크고요. 얘는 파장이 작습니다. 파장이 클수록 뭐가 잘 일어나? 파장이 클수록 회절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산이 있어요. 기지국이 여기에서 라디오를 쏴줍니다. 그런데 산 뒤에 사람이 있게 되면 요 라디오 주파수의 경우는 산 뒤로도 퍼져 나가는데 회절이 일어나는데 진동수가 낮고 파장이 기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는 AM 들립니다. 산 위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AM과 FM이 다 들리지만, 그래서 AM 라디오, FM 라디오의 경우는 산 구석짜기, 꼴짜기 같은 데에 들어가게 되면 AM 라디오가 잘 들리는 거죠. 물론 그 비슷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실지를 모르겠지만 가끔씩 올해 6월인가 7월 달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기 좀 그렇겠지만 011 그리고 017 아버지 쓰시던 분들의 경우는 요 번호대가 있었어요. 그게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투지폰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투지폰 요 영역대가 어떻게 되냐면 800MHz 영역대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쓰는 핸드폰 010 요 영역대도 보통 1.3 GHz 영역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011, 017 요 번호대는 번호 주파수 대역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이 낮다는 얘기는 뭐야? 진동수가 낮다는 얘기는 회절이 잘 됩니다. 그래서 회절이 잘 됐기 때문에 산 골짜기에서 잘 돼요. 그래서 쌤이 예전에 실제로 지리산 골짜기 올라갔을 때도요, 011 핸드폰 가진 제자랑 같이 올라갔었는데 그 친구의 경우는 핸드폰이 안 터져요. 근데 쌤의 경우는 물론 잘 터지는 건 아니었지만 안테나는 잡혔습니다. 통화는 됐지만 자꾸 끊기긴 했지만, 그래서 요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파장이 기니까 어쩔 때 산골짜기 이런 데서 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우리 교과서 요번 식단은 처음 도입부에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냐라고 얘기했는데, 빛의 회절은 사진 촬영 기법에 이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3-12와 같이 태양을 촬영할 때 조리개를 조절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가느다란 선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데, 이 가느다란 선이 빛이 조리개를 지나면서 회절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조리개를 많이 열면 빛이 들어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만, 조리개를 적게 열면 회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빛이 나가는 그걸 훨씬 더 크게 보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회절 현상을 또 우리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려보면, 펜을 내려가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상이 또렷하게, 그림자가 또렷하게 보이죠?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점점 그림자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자의 모양을 가지고도 회절 현상을 이제 들 수도 있겠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